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 행정법 정인영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정인영과 함께하는 매일 행정법 드디어 주말이 됐어요. 주말 4월 14일 주말 금요일. 오늘 정리 잘 하시고요. 또 주말에 또 잘 해갖고 다음 주를 준비하셔야죠. 오늘도 끝까지 하시신 여러분 아마 복 받으실 거고요. 오늘도 같이 가보실까요? 따라오세요. 자, 행정사 1차 문제. 자, 일단 볼게요. 의무의 확보수단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인데요. 아마 대부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다 정리하고 계실 거예요. 어느 정도 아실 거라고 생각 들지만, 자, 그래도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죠. 벌에는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이 있고, 벌이 있고, 요거는 죄형 법정주의에 따라서 자, 일반법으로서 형법을 갖다 쓰지 행정 영역에 고유한 법은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질서벌인 과태료죠. 과태료는 얘도 일반법이 있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요게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죄형 법정주의 적용하는 형벌과 질서벌은 다르다. 그래서 여기는 범죄죠. 범죄. 전과 기록이 남고요. 범죄고 법원, 형사법원에서 정합니다. 다만 형사법원이 아닌 예외로서 특별한 절차로서 형사법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 통고, 처분과 그 다음에 직결심판. 자, 요거는 직결심판은 오로지 경찰서장만 나옵니다. 여기서는 서장만, 청장도 아니죠. 서장만. 통고 처분은 다른 말로 범칙금이라고도 하고요. 범칙금. 원래는 자 20만 원 이하의 경미한 벌금, 과료 등 구류도 있긴 한데 5일 이하라. 징역은 안 돼요. 당연히 징역은 안 돼요. 그래서 아주 제한적으로만 인정해요. 도로교통법, 출입국관리법, 그 다음에 경범죄 처벌법, 국세법, 관세법 이런 정도만 5가지 정도의 영역에서만 제한적으로 비범죄 정신에 따라서 고를 때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특별 절차는 청의한다. 원래 형사 절차인데 청의 대신하는 거죠. 경찰서장도 청이니까요. 다만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서 이거 일반법이니까 만약에 개별법이 있더라도 개별법이 있으면 원래 개별법이 우선해야 돼. 특별법이 우선해야 돼 라고 하는데 일반법 5조에 이 법과 다른 개별법이 있더라도 이 법이 우선한다. 그래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다른 개별법보다 우선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개별법이 뭐라고 되어 있어도 여기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만들었냐면 여기 결국 형법에는 고의과실이 있어야 되고 질서위반행위도 고의과실이 있을 때만 이럴 때만 과태료를 부과하고요. 착오가 있다 해서 과태료 부과하지 않는 게 아니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얘는 과태료 부과하지 않는데 얘는 과태료 부과한다.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심신미자, 상실자, 금지단자 그런 분들은 어차피 과태료 부과할 의미가 없기 때문에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4세 미만자 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자 아니다. 심신미약, 상실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형법하고 똑같이 돼 있어요. 원래는 행위시법이에요. 어떤 행위시법? 범죄행위시법, 질서위반행위, 위반행위시법, 행위시법이에요. 위반행위시법, 행위시법. 다만 재판시, 자 2항인데 재판시 이게 3조 2항인데 1항으로 할게요. 1번으로 할게요. 재판시 경미 또는 더 이상 대상이 아닌 걸로 개정되면 개정법이 있으면 이 개정법대로 가고요. 또 재판 확정 이후 대상이 아닌 걸로 이렇게 되면 징수나 집행을 면제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확정된 재판의 기판력은 어떻게 건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집행이나 징수를 면제한다. 또 이런 것도 있죠. 1타입이 하나의 행위로 여러 질서위반행위 반한 경우 그럴 때는 중한 과태료 하나만 가중 안 돼요. 그 다음에 여러 사람이 같이 질서위반 행위를 했을 때 반한 행위를 했을 때 그럴 때는 각각의 위반자다 이렇게 나온 거. 또 신분 없는 자 이거하고 같은 취지죠. 그러니까 신분이 있어야만 성립하는 자 질서위반 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함께 했을 때는 여기는 각각이 아니라 뭐란다 신분 없는 자도 질서위반행위 이거 해당된다. 이거 예외니까 외우셔야지. 그런데 자 가중 감경은 각자가요. 감경은 또 각자가요. 감경은 각각. 요게 이제 신기하니까 이런 것도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는 불복쟁송 절차가 과태료는 비송 사건 절차법상 법을 준용하는 처분이에요. 처분은 맞지만 행정소송법이 아니라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우선
이의신청하고 이의 신청을 통해서 당의 과태료를 소멸시키고 그 다음에 법원에 법원에 자료 송부를 해요. 법원에 자료 송부를 14일 내, 이의신청은 60일 이내, 14일 이내 청의합니다. 당에 청의 송부를 하면 그럼 법원은 재판을 해서 과태료를 지을 수가 없어요. 벌써 소멸했으니까. 그러니까 법원은 과태료 금액을 정하는 거죠. 금액을 정하는 거예요. 이걸 정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무도 불복을 안 하면 검사의 명령으로 집행하고요. 검사나 당사자는 여기서 항고제한 거 할 수 있다. 정식재판 넘어갈 땐 7일. 이런 것들을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처벌은 받지만 행정소송법을 준용하지 않고 비송사건 절차법을 따른다는 것까지 꼭 아셔야 돼요. 날짜는요. 5년 소멸시효, 5년 제출기간. 만약에 날짜 넘어서 안 냈을 때 가산금은 3%.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꼭 암기하세요. 그다음에 질서위반행규제법에는 이런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 여러 가지 새로운 수단이 많이 들어있어요. 번호판 영치라든지 관원사업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포함되어 있다. 이 정도는 정리하셔야죠. 질서위반행규제법 적어도 이렇게는 정리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이제 문제 한번 볼게요. 옳지 않은 것은 1번 과태료 재판은 검사의 명령으로서 집행한다. 맞죠? 과태료 재판 이의신청에 따라서 법원에서 금액 결정. 두 번째, 신분에 의해서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 신분 없는 자가 가담했을 때 성립은 같이 하고 가중감경은 각자 간다. 신분 없는 자에 대해서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벌써 2번이 틀린 지문이네요. 바로 나왔네요. 2번. 3번, 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 해당하지 아니하게 될 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개정법. 확정 이후 그러면 징수나 집행을 면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어디나. 하지만 대한민국 안에서는 외국인도 당연하죠. 하나의 행위가 둘 이상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할 때는 중앙과태료 하나만 가중감경하면 안 돼요. 아우 그냥 조문 그대로 냈다. 조문 좀 확인하고 그러면 정리 잘 하시면 아마 오늘의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이 정도 정리하셔도 많이 정리하시는 거예요. 자, 주말 잘 정리하시고 주말도 기쁘게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 매일매일 행정법 정인영